안녕하세요. 딩농수족관입니다. 딩농수족관의 생생토가 어항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고 인기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토는 2022년도에 관리가 용이한 수질 관리 시스템으로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특허는 부식토를 활용해서 원료를 활용해서 발효 숙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약 2개월간 그 발효 숙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세균량을 극대화시켜서 바로 바닥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생토는 물잡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항을 사게 되면 물잡이 한다고 거기에 뭐 박테리아도 사다 넣고 뭐 염소 제거제 이런 걸 넣는데 딩농수족관의 생생토는 물잡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 동안 충분히 발효 숙성을 통해서 지라세균을 그 생생토에 충분히 발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라세균은 약 하루에 한 번 정도뿐이 분열을 안 한다고 합니다. 대장균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24시간 동안 약 4만 마리가 된다고 하는데 지라세균은 번식이 엄청 느립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조건이 좋으면 두 번 정도 그 분열을 하기 때문에 그 분열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딩농수족관에서는 약 2개월 동안 발효 숙성하기 때문에 물잡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생생토만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흑사를 넣고 수돗물을 집어넣어서 바로 물고기, 열대어를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수돗물 직수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딩농수족관의 생생토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을 발효를 사전에 시켰기 때문에 수돗물을 거다 집어넣어도 이 수돗물이 서큘레이션 하게 되면 우리가 여과기에서 서큘레이션 하게 되면 바닥재에 있는 그 생생토 속에까지 이 염소 성분이 침투를 하지 못합니다. 침투하기 전에 염소 성분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수돗물 직수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수돗물 직수로 80% 90%를 환수를 해도 바닥재에는 세균이 무수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균이 다시 지루화세균이 다시 물을 잡기 때문에 물이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딩농수족관 어항에는 녹조가 끼지 않습니다. 녹조는 기본적으로 빛이 많거나 아니면 영양염료, 즉 질산염이 이 물속에 많이 녹아 있으면 어쨌든 그 녹조는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딩농수족관은 그 녹조가 끼지 않는 그 원인으로서 첫째는 바닥재의 그 생생토가 질산염을 많이 흡수해서 잡아놓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 또한 여기에 있는 수초가 그 질산염을 흡수하고 물속에 있는 그 질산염을 흡수를 해서 크기 때문에 그 질산염을 상당히 감소시켰기 때문에 녹조가 많이 억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바닥재에는 그 생생토를 여기 깔았는데 청소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이 바닥재까지 모래를 전부 드러나서 세척해서 넣어주는데 우리 딩농수족관에서는 이 생생토는 영구적으로 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약 20년 된 그 수족관인데 한 번도 바닥재를 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쌓인 분변이나 먹고 남은 그런 그 찌꺼기는 바로 여기에 생생토에 많은 세균들이 분해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를 청소할 때 사이펀으로 빨아서 청소해 준다거나 또는 뭐 바닥재를 꺼내서
세척해서 넣어줘야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닥재를 전부 꺼내서 다시 넣어주게 되면 생생토를 다시 깔아야 되고 여기에 있는 수초를 다시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딩동수족관에서는 바닥재는 평생토록 영구적으로, 저는 영구적으로는 안 했지만 집에 20년 정도 지금 키운 어항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준영구적으로 바닥재는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딩동수족관에 그 생생토를 넣으면 관리가 편리한 어항이 됩니다. 첫째는 환수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드립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어항은 물을 하루 받아놨다가 3분의 1을 갈으라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3분의 1을 갈게 되면 한 달에 4번을 갈게 됩니다. 물론 뭐 부지런한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 바쁜 생활 속에서 진짜 환수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딩동수족관은 약 1개월에 한 번 또는 2개월에 한 번만 수돗물 직수로 환수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환수할 때는요, 이 사이펀을 대고 물을 뺄 때 여기에 15mm 호스를 끼워서 배수구로 놓고 바로 빼면 됩니다. 이게 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15mm만 끼우면 됩니다. 그래서 배수를 완료하고 나서요, 다시 물을 넣을 때는 물의 온도만 맞춰서, 즉 샤워기 헤드를 빼고 헤드만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런 어댑터를 헤드만 빼고 끼웁니다. 끼우고 호스를 끼워서 다시 거꾸로 여기다 물만 집어넣습니다. 물론 여기 집어넣을 때는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닥재가 패이지 않도록 플라스틱 용기를 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수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드리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관리 어항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바닥재에 분면이나 먹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이펀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빨아내고 뭐 청소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여기에 모래나 자갈이나 이런 걸 싹 닦아서 집어넣고 하는데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영구적으로 이 바닥재는 만지지 않습니다. 건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한 어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대형 어항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형 어항이라면 제가 요즘에도 지금 많이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형 어항은 사실은 용역을 줍니다. 관리 용역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 용역사가 오면 그분들은 막 와서 그 큰 호스도 가져오고 막 모래를 퍼내서 씻어서 넣고 막 다시 물을 잡아 넣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관리를 별도로 관리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딩동수족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항도 그냥 사이펀으로 물을 80 내지 90%를 빼내고요, 배수하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을 직수로 온도만 맞춰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무리 큰 어항도 물 빼고 집어넣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청소입니다. 그 청소가 어렵고 또 거기에 염소 성분이 있는 수돗물을 집어넣으면 박테리아가 죽기 때문에 관리할 때도 엄청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딩동수족관은 청소 관리가 편리한 어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딩동수족관은 아무리 큰 어항도 별도 관리 용역으로 하지 않고 자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딩동수족관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지금도 계속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생생토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질산을 감소시키는지, 또는 여기에 이끼가
녹조가 얼마만큼 덜 끼게 하는지 계속적으로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물생활 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